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밤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셔서 제 채널을 많이 키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멘토링입니다. JY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JY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시청하다가 최근에 고민거리가 있어서 멘토링을 신청한 사람이고요. 음. 어, 제 상황 같은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까요? 근데 이미 사연을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됐어요? 사실 어플라이 할 때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전에 멘토링 하신 분처럼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음, 올해 만으로 29인데, 음, 예,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결혼 관련해서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거 그거 보셨어요? 보면서 이제 권 박사님, 네네, 권 박사님이 이제 혼인해서 가시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이거 그래서 직접 보면서, 또, 내가 이거 잠깐 보면서 네네네, 생각이 많았어요. 야, 우리 사연은 사연인데, 그 앞에 분 있잖아요. 본인도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해가 네네,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같아요? 나이가 좀? 네네. 저도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임용시장에서는 나이를 꽤 중요하게 보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그렇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네네. 제가 얘기한 거에 좀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살 차이가 사실 그 인생에서 큰 건 아닌데 이게 20대의 한두 살은 좀 네네. 크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음. 네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나이 먹다 보면 슬슬 음. 결혼한다는 소식도 맞아요. 들리고, 심지어 뭐 맞아요. 집사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신체가 아니야. 그게 좀, 멘탈이지. 네네네. 그래요. 하여튼 요 사연도 재밌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멘토링 한번 하면요, 뭐 뒷사람들이 기다리든 말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 진짜 그냥 그 사람만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될 때까지 하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예, 인내심을 갖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감정이입해서 해보세요. 그게 20살, 그러니까 20살, 21살인 분들도 아 나중에 내가 20대 후반 때는 저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30살 너무 30대이신 분들도 아 과거엔 나도 저랬었지 이렇게 추억 회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저리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권준표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박사님께서 유튜브에 제공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학생 겸 직장인입니다. 특히 작년에 어플라이를 하셨군요. 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시청했었는데요. 제가 곧 인생에서 나름 큰 결정을 하게 될 상황이 생겨 고민 끝에 박사님께 여쭤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디스코드나 다른 게시판을 참고해봤는데 예 괜찮습니다. 잘 참석해 잘 그 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갓준표닷컴에다가 올려주면 되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에 갈지 말지. 미국에 가냐 안 가냐. 그것이 고민이다. 구체적인 제 상황, 고민 중인 선택지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권 박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이거 솔직히 쓱 읽었고 항상 원래 그래요. 이게 딱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사연을 올리면은 저한테 메일이 와요. 제 사이트니까. 딱 메일을 딱 쓱 보는데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 힘들더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고민 중인 선택지 1번 스탠포드로 가는 거예요. 붙었대요. 스탠포드 축하드립니다. 스탠포드. 제가 거기서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나요? 어, 뭣도 없나요? 30%, 아니요. 아니, 30%? SOP 쓸 때도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30%? 이제 그 33%인 것 같습니다. 33%? 제, 이야. 이야, 나중에 저 잊지 마십시오. 제가 33%나 도와드렸기 때문에. 어? 에휴,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사 졸업하시고요. 2.5년 동안 동대학원 학연구실에서 전문연 근무했어요. 안 밝히셔도 되는데 안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노코멘트 한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서울대생이세요? 학부 말씀이신가요? 예, 학교. 네네, 학부로 서울대 아, 나왔습니다. 학부도 서울대세요?
어쩐지 네네. 너무 잘하셨구나. 자, 스탠포드 PhD를 풀 펀딩 합격했었는데 1년 디퍼하셨군요.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연인이 존재해요. 내 와이프를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고민 중인 선택지를 볼게요. 스탠포드로 진학해서 학위 취득 후에 취업하는 거. 이 취업은 산업체, 연구소, 그다음에 학교, 아카데미아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인더스트리만 생각하나요? 오직 인더스트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왜요? 아카데미아를 왜 안 올라 그래? 미국으로 인더스트리? 아, 제가, 네네네. 어쩔 수 없어요. 아, 요즘 뭐 인더스트리 그 미국에 뭐 autonomous drive,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연봉이 막 3억 4억이니까 이거 뭐 한국으로 안 오지. 어쨌든 스탠포드 간 다음에 취업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연구실 교수님으로부터 박사 진학을 하게 될 경우 2.5년 이후 박사학위를 받을 것을 제안받아요. 왜냐하면 2.5년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재직 중인 연구실로의 박사를 진학하거나 이후에 학위 취득 후에 취업하는 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연 종료 후에 대기업 취업하는 거. 아, 투표 한번 해볼까? 우리 채팅 보고 계신 분들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청자와 소통하기, 설문조사 시작. 옵션 추가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1번 스탠포드를 간다. 2번 뭐야? 2번 서울대에서 2.5년 안에 박사 학위 취득한다. 3번 석사 후 그냥 취업한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옵션들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해보.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근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면 이게 또 참 이게 골치 아픕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여자친구의 미국으로 이민과 관련된 주저하는 점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학계 및 대학원 이후에 고등학업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고 현재 환경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내가 모아둔 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학부나 혹은 유사 전공 석사 학위를 한번 따볼래? 라고 제안을 해봤어요. 마치 나와 비슷하네요.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하네요. 특히 졸업 이후에 잡 오퍼튜니티에 대해 회의가 있는 것 같다. 혹시 권 박사님이 아시는 비슷한 사례에서 F2로 같이 간 배우자가 학위 후 취업을 어렵지 않게 한 케이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가서 우울해지지 않고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조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제가 여자친구의 미국 적응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걱정들. F2 비자를 알아보니 소위 요즘 시체 비자라고 하나요? 저 때는 공주 비자라고 했는데 돈을 쓸 줄만 알고 벌 줄을 모르는 공주 비자라고 했는데 요즘 시체 비자라고 하나 보네요. 배우자가 돈 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제 주변에는 배우자와 함께 유학을 나간 케이스가 없어요. 혹시 권 박사님께서 아시는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에서 보통 배우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제 미국행이 같이 나가게 된다면 제 배우자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했으면 하는데 이건 지나친 욕심인지 궁금합니다. 욕심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3번, 적은 스타이펜드와 그로 인한 삶의 질 하락. 제가 오퍼받은 스타이펜드는 연 5만 불 정도 수준으로 팔로알토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2명의 생활비를 커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연 5천이면은 그래도 많이 받았네요. 많이 계약을 했네요.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3천 정도 세금 떼고 2,500 그다음에 50%에서 100% 받으면은 좀 더 받을 텐데 어쨌든 저랑 비슷한데 팔로알토가 너무 비싸서 마침 또 내가 가기를 한 곳이 버클리라서 그래도 쿠퍼틴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팔로알토 잘 알죠. 버클리로 마찬가지로 베이에리아 하신 것으로 학위 취득 전 결혼을 하셔가지고 베이에리아로 함께 가신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뭐 나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권 박사님께서 스타이펜드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뭐 얘기를 해줘야 되나? 4번 베어 미니멈 사이에
제 성격상 계속 베어 미니멈을 비교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지? 물론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면 스탠포드 박사가 서울대 박사보다 통계를 고려했을 때 더 나은 선택지겠지만, 혹여나 제가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마스터 아웃을 해서 현지 인더스트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서울대 박사 대비 더 나은 선택지일지 계속 회의가 됩니다. 이건 바로 얘기, 무조건 스탠포드로 가야죠. 이건 고민할 거리가, 박사를 따든 중간에 석사로 아웃을 내든 스탠포드를 가야죠. 이건 고민할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서울대가 관악의 자랑이라고 해도 스탠포드에 못 비비죠. 뭐 미안하지만 스탠포드를 가셔야 되고, 혹여라도 석사 학위를 못 따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스탠포드를 가야죠. 왜냐면은 서울대에서 바로 취업하는 건 불가능한데 스탠포드에서 어쨌든 뭔가 다니고 있는 재학생 입장에서 인턴이든 오퍼를 받고 그냥 나간다고 하면은 뭐 어쩔 거야. 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포드의 윈이죠. 이건 뭐 서울대를 비빌 수가 없지. 아무리 서울대라도. 이건 고민할 게 아니고요. 5번 지도교수 선정에서의 갈등. 사실 맥락이 갑자기 바뀌는 질문이긴 하네요. 제가 소위 빅네임으로 불리는 교수님과 디스커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생각과는 달리 그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매일 주기가 2주일을 넘어가는 등 디스커션의 타임라인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좀 긴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처럼 조금 로드가 많아지더라도 세세하게 지도하는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고려해볼지, 아니면은 빅네임으로 불리는 교수님을 고려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빅네임이 어느 정도 빅네임이에요? 스탠포드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일까? 주제가 뭐예요? 스탠포드는 아니고 제가 과가 물리학과인데, 아, 그래도 물리예요? 저희, 네네. 저희 분야에서는, 어, 음, 그냥 이름 말하면 아는, 그 아, 분야 상관없이 이름 말하면 아시는 분 참고로 정도였어서. 제가 예전에 그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실 소개 영상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초상권 제기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스탠포드 아마 이분 프린츠 교수님도 한번 한 적 있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좀 어, 보십시오. 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연구실 소개는 아직 볼 단계가 아니었어서. 예, 안 봐도 됩니다. 뭐 이미 붙으셨는데요. 뭐 물리셨군요. 우리 그 가춘표 월드에 그 물리는 아닌데 그 싱클톤에 있는 분, 포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스탠포드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가춘표 월드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춘표 월드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예,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팔로알토에 지금 얼마 전에 포닥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그 싱클톤 하고 있는데 이분이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춘표 월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겠고,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그다음에 가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영상을 살짝 바꾸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중간에 잘랐어요. 너무 지루해서 안 볼까봐. 근데 너무 좋은 영상이라 좀 다시 올릴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마 공감 많이 될 법한 게 요 영상이랑요. 이게 지금 스탠포드 포닥 가신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게 잘 하고 계셔서 꼭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서울대에서 박사하는 걸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 영상 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 서울대 이거? 아이고, 뭐가 그 섞였네. 30번 그거는, 그거 봤어요? 30번? 네네네, 아, 이거 해외포닥 31번. 31번. 탐색하는 거는, 31번은 못 봤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자꾸 복사가 30번만 되지?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에 공유 가능한 복사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게 맞나? 맞다. 요거를 보세요. 아마 비슷한 사연일 거예요. 조금 음, 못 봤죠? 음. 네, 이건 못 봤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멘토링이에요. 이분은 심지어 16살에 서울대 입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재미있게 했고, 하여튼 너무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인터뷰인데, 꼭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결혼 관련해서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제가 두 개만, 사실 세 개인데 하나가 없네. 잠시만요. 여기 이거 하나는 꼭 보시고요. 거기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보셨어요 혹시? 이거? 예, 이거는 한 3번 본 것 같아요. 세 번 본 것 같아. 어때요? 음. 이게, 그,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이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네네. 약대생 이거는. 이거는 못 네, 봤습니다. 이거 네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유학, 결혼 뭐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최근에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한 1분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잠시만요. 유학. 아 네. 골치 아프다 진짜. 그 디퍼 하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돼요? 이번에 나가는 건 아니고 내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네, 25년 9월에 나가는 걸 이미 억셉을 했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디퍼를 요청하니까 그냥 오퍼레이터를 25년 레터로 새로 써주더라고요. 아유 뭐 축하드려요. 스탠포드 살 되게 어려운데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길인데 이걸 해내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시고 못 찾겠다. 나중에 볼게요. 이거 아마 뭐 제가 썸네일을 좀 기억나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서 지금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세요. 아 우리 설문조사 한 거 좀 볼까? 자 설문조사 한 거 좀 볼게요.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네, 10 초 9 8 7 6 다 하셨죠? 진짜 한대요. 이제 설문조사 한 번만 더 하실 분 있으면 빨리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종료해보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나왔니? 아마 자 스탠포드 진학하는 게 66%,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게 33%, 그다음에 석사 취업은 빵이네요. 한 18분 정도가 해주셨고요. 굉장히 대부분이 이제 서울대 말고는 스탠포드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스탠포드로 가셔야죠.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긴 하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할게요. 여자친구분이 그 미국 못 간다고 한 적 있어요? 못 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우려스러운 것들 우려스러운 말해서, 정도예요? 좀 오픈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아직은 완전히 막 닫힌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네. 왜냐면 제가 가는 거고 따라오는 입장이니까 좀그 오케이. 제시나 제안 같은 거를 오케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스탠포드 가세요. 그냥 제 말 믿고. 그냥 제 말 믿고 스탠포드 가면은 가춘표한테 지금 33%로 붙었다 그랬죠. 아마 내가 인생의 33%는 아마 해준 걸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진짜 장난이 아니라 스탠포드 가세요. 그 프리스티지한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는 스탠포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대 교수님한테 좀 죄송하네. 스탠포드는 가야죠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죠.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좋은 기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솔직한 건 솔직해요. 이렇게 고민 중인 선택지에서 제가 우리 JY님이라면 뭘 선택하냐? 스탠포드 가지. 난 심지어 아까 이거 보고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JY님 사연을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만약에 내 와이프가 나한테 네 미국 가는 거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한국에 있으면 결혼을 하고 네가 미국 갈 거면 난 안 따라갈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여자친구분이 그래도 오픈돼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사연일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스탠포드 가시면요 힘드실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스타이펜드가 한 3,000이잖아요. 근데 제가 네. 팔로알토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 쿠퍼티노 뭐 산호세 이런 데서 살아봤고 뭐 원베드룸 이런 데가 지금은 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렌트만 한 달 렌트만 아마 한 300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엔 3,000 그냥 이게 네네. 원먼스로 나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리빙 코스트가 거의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가 모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네네. 여자친구 일단 돈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잘 얘기해봐야 되지만 잠시만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제가 모아둔 1억 있고 어쨌든 1억을 모았냐?
어떻게 모았어요? 대단하다. 이거 하면서 어떻게 모았지? 그게 더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job opportunity 회의가 있고 하는데 F2로 간 배우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석사를 저도 석사를 한번 따보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1번 얘기하기 전에 2번 먼저 그 주위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례는요. 제가 봤을 때 그 미국 그 약간 부부들 케이스를 좀 보면요. 1번 케이스가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러기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혹은 여자만 온 거. 예, 기러기 부부가 많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니까 네, 남자라고 딱 정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와이프가 네. 한국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박사 한 3년 차 즈음에 합치는 거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케이스가 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이 사는데 조금 약간 뭐랄까? 뭐 약간 모범 약간 그러니까 뭐 학생 부부라고 할게요. 학생 부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 와이프가 뭐 어쨌든 좀 공부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F2로 들어와서 막 인턴도 하고 막 무슨 서티피케이트도 따고 뭐 그러다가 보면은 네. 이제 F1으로 그러니까 학위 뭐 석사든 박사든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생겨요. F1으로. 이런 케이스가 네, 있어요. 이게 학생 부부 케이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 명의 스타이펜드로 살다가도 두 명이 이제 학생 스타이펜드를 두 개로 받게 되니까 이제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 직장인 부부라고 할까? 직장인 부부. 그러니까 이거 어떤 케이스냐면은 직장에서 서포트 받아서 온 그런 분들 있죠. 보통 아, 남자분들이 많은데 물론 여자분들도 있어요. 이거 절대 성적 차별이 아니라 다 많은데 일단 남자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가족 부부라고 할게요. 가족 부부.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오는 케이스.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막 해주죠. 어느 정도 생활비도 주고 뭐 당연히 등록금이랑 스타이펜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그냥 뭐 가족 부부인데 애가 없는 경우. 그냥 이러면은 그냥 집에 뭐 미국 생활 하는 거죠. 와이프가. 근데 애가 있는 경우는 뭐 육아를 하는 거고.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나 이거 아까 네. 요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네네. 키워요? 그 영상에서 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거고요. 이걸 한 칸 띄워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이제 아마 많이 했던 거고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번이냐 3번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L을 가져서 4번이 되느냐 요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1번으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런 말 하면은 좀 뭐랄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을 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애한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뭐 솔직히 뭐 과거에 로마가 있었다면 지금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뭐 원정 출산을 막 해도 좀 뭐 그런 걸 뭐 장려해도 안 되겠지만 그거 한다고 하면은 막 몇 억 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그 애를 거기서 가져서 낳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거기도 해요. 요즘 같은 또 우리나라의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4번이. 그러니까 3번이나 4번이. 그래서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요거를 연관시켜서 2번을 보면요. 아까 보니까 2번이 아니라 요거 아까 뭐지? 이거 유관 전공 석사 학위를 제안해 봤는데 별로 내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솔직히 아마 지금 뭐 환경 같은 데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와이프랑도 비슷하거든요. 제 와이프도 약간 그 소셜 뭐 이런 거 막 봉사활동 이런 거 막 CSR 이런 거 했던 사람이거든요. 비슷해요 느낌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네.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일은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일을 네. 하려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든가 뭔가 하여튼 무슨 노력을 해서든지 간에 뭐 인턴을 한다든가 노력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 잡 인터뷰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잡을 구하고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갑자기 일할래라고 하면은 이게 본인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니면 학교를 다닐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미국 생활 할래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만약에 석사 학위 같은 거를 해도 문제인 게 석사는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1년에 막 1억씩 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막 무슨 뭐 미국에 좀 입학이 좀 쉬운 그런 학교 어드미션 좀 알아봤더니 물론 뭐 힘들기도 하죠. 영어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가 등록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또 돈이 드는 거예요. 석사학위를 위해서. 물론 나중에 석사학위 바탕으로 취업이 되면 다 이제 페이오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켜하지도 않고 등록금 문제로 봤을 때 쉽지 않아서 이 잡 오퍼튜니티를 갖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보통 하는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박사학위 아니면은 그 잡 스쿨이 있어요. 그 저희도 애플 다닐 때 잠깐 가긴 했는데 익스텐션 스쿨이라고 해서 약간 취업을 위한 직업 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플렉서블 해가지고 잘 잘릴 수도 있고 뭐 좋은 직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익스텐션 스쿨 같은 데서 서티피케이트 따놓고 링크드인 같은 거 잘 데코레이트하고 이러면은 또 취업이 돼요. 또 돼요. 이게 또 웃긴 게.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하여튼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와이프나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간다고 하면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기러기로 한 1, 2년 정도는 떨어져 사는 거가 괜찮을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아요. 뭐 신혼을 같이 못 보내는 게 좀 싫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돈이 워낙 힘들면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기러기 부부로 한 1, 2년 산 다음에 3년째쯤 같이 합치는 거 나쁜 옵션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애가 없는 경우로 해서 들어와서 좀 신혼생활 미국에서 즐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이제 박사 좀 중간쯤 좀 적응하셨을 때 이제 가지셔서 이제 좀 뭐 시민권도 좀 주고 뭐 이렇게 가정 생활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요 정도 케이스일 겁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요거 딱 들었을 때 네네, 이해는 어떤 식으로 갈 맞습니다. 것 같아요? 본인은? 어, 기러기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음, 그냥 기러기 생활이 끝나고 나서 배우자가 왔을 때, 음. 결국은 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뭔가 일을 한다든지, 네,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사 한 5년 네, 하실 거거든요. 어차피 연구도 좀 많이 네, 하셨고 하니까 한 4, 5년 하실 텐데 한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퀄리파잉 exam이든 뭐 디페 뭐지 뭐그 그거 좀 붙고 나면 어 한 1, 2년 뒤면 졸업할 거니까 그 정도면은 오히려 재밌죠. 아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만 팔로알토에 떨어져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팔로알토. 왜그 천국이라니까요. 비싸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제가 버클리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제가 그걸 버리고 지금 독일에 와서 이렇게 날씨 구린 데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막 스탠포드의 그 푸르른 잔디밭과 그 어디 가서 또 스탠포드 남편이 다닌다고 하면은 아이 되게 어깨뽕 차고 물론 뭐 뭣도 아닌 학생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그 스탠포드 팔로알토 근처에 또 쇼핑몰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아이 엄청 재밌어요 그런 거. 그래서 막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부들 저도 이게 유학을 많이 나와 보니까 뭐 독일이든 뭐든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남편은 여기 미국이나 독일에서 일하고 있고 여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애가 없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막 뭐 물건 같은 거 뭐 직구입 같은 걸로 해서 막 어느 정도 소일거리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뭐 이런 뭐 세관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복잡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 안에서 막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있어요 나름. 근데 다 먹고 살아요. 그분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연봉이 5만 1천인데 본인이 그 방학이 4, 5, 6, 5, 6, 7, 6, 7, 8 있잖아요. 그때 100%를 받을 거예요. 그럼 네네. 그 샐러리가 더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아, 네. 세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천이 49.9% 일한다는 기준으로 아마 주는 걸 거예요. 교수가.
네네네. 근데 여름 방학에는 그게 이제 F1이 원래 그게 맥시멈 50%밖에 일을 못해서 그런 건데 여름 방학 때는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100%까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천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교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 그럼 거기서 또 세이빙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교수님한테 잘 얘기해서 내가 좀 사실 어차피 취업할 건데 이번에 1년 2년 차 때는 못 하겠죠. 근데 한 3, 4년 차 때부터는 내가 그쪽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인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가 인턴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저 애플 다녔을 때 시급이 네. 50불이었어요. 그때 뭐 바이위클리 셀러리 받았는데 얼마 받았더라? 거의 2주마다 3,000불씩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4, 5천 불씩 받았어요. 어, 한 달에. 그걸 1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또 1년 동안 CPT 해가지고 인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돈이 거기서 또 어, 남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쫄지 마세요. 아니,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지. 스탠포드가 뭐가 걱정이 돼. 아니, 스탠포드인데 뭘 스탠포드 엄청 어려워요. 뭐 그 본인이 그렇게 막 언더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학교가.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좀 네. 놀랐나? 아니요, 아니요. 내가 잘 알아들었어요.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 멘토링을 듣고 스탠포드를 결정해서 정말 잘 돼가지고 하면 내가 본인 인생의 33%는 내 탓이니까 나중에 평생 나 만나면은 국밥에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알겠죠? 예, 알겠어요. 아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탠포드를 선택해야죠. 4번 같은 선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스탠포드 가세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하세요. 그거 여자친구한테 알겠어요. 내가 좀 힘들겠지만 한 1년, 2년만 왜냐면 적응할 때가 힘들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F1, F2 다 받고 갔지만 저 혼자 갔거든요. 한 학기는 혼자 갔어요. 저도 네. 혼자 갔고 왜냐면 버클리는 preliminary exam이 6개월 바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시험 보고 붙으면 오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지금 힙합님이 스탠포드를 두고 고민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6개월 정도 좀 미친 듯이 공부만 해가지고 퀄리파잉 그러니까 프리리미너리 exam 붙고 나서 딱 합격하고 와이프 데려온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중간에 한번 놀러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샌프란이랑 SF랑 또 인천은 직항도 있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비행값도 얼마 안 들고 솔직히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걸로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들어가서 1년 정도는 어차피 본인도 너무 정신 없어서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뭐 이것저것 못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챙겨주지 못할 거야. 뭐 너무 좋긴 하거든요. 막 가면 막 요즘은 블루버틀 별로 인기 없죠. 막 가면 막 뭐 요즘 팬시하고 막 핫한 거 되게 많아요. 진짜. 팔로알토 진짜 너무 좋아. 진짜 팔로알토 가고 싶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거기 가면은 진짜 천국이 따로 없을 거예요. 거기 막 산호세 가면은 막 K마트 있지. 막 뭐 H마트 있지. 옆에 막 엄청 곱창 되게 맛있게 하는데 그 좀만 내려가면 막 카멜이 있고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1년째 와이프가 뭐 차도 없이 막 그렇게 있으면은 너무 외롭고 본인도 막 집중 안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1년, 2년 정도는 기러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고 내가 1년만 빨리 해서 퀄리파이만 붙고 와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와이프는 환경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서 그럼 못해도 뭐 연봉 한 3, 4천은 받으실 테니까 물론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거 잘 모아뒀다가 그걸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그때부터 3년 차 때부터 본인이 인턴하는 거에서 남은 걸로 세이빙해서 살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 가면 다 갚아요. 그냥 스탠포드 나왔으면은 실리콘밸리 뭐 어디든 못 가겠어요. 스탠포드 알룸나이 오브 스탠포드인데 다 가요. 다 가. 예, 물론 뭐 또 뭐 그게 못 가는 애가 또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는 거고 스탠포드 알룸나이가 되면은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뭐가 됐든 어디는 갑니다. 또 피직스라면서요. 갑니다. 어디는 가요. 어디는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밀리언 딱 뭐죠 뭐 6피겨스 받고 그냥 130K, 150K, 뭐 200K 이렇게 받고 하면요 그동안 뭐 했던 거 다 세이빙 했던 거 다 갚고 하는 거니까 그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쫄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탠포드가 아니라 뭐 다른 학교였다 한 탑 20 정도의 학교였다 난 그래도 가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스탠포드면 더더욱 가야 돼요. 스탠포드면. 이거 엄청 프레스티지어스한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 본인이 다녔던 그 2.5년 했던 그 연구실에서 또 교수님이 워낙 또 그 어드바이스도 잘해주시고 물론 리서치도 엄청 훌륭하실 수 있어요. 물론 스탠포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연구실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님이 또 잘 챙겨주고 거기서 어드바이스 잘 받아서 또 좋은 논문 많이 쓰면은 또 한국에서 또 자리를 잘 잡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공부한다는 게 무조건 뭐 좋은 랭킹, 뭐 MIT나 스탠포드나 버클리 간다고 해서 인생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스탠포드에 갈 수 있는 랩이 엄청 뭐 안 좋은 랩도 아니고 언서튼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서튼티가 있다는 거는 엄청 빅네임 빅가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과 디스커션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민하는 거는 약간 좀 행복한 고민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빅가이는 빅가이인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서 박사를 따는 게 뭐 사람들마다 박사는 원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한테 가서 테뉴어를 받을 논문을 내가 막 쓴 다음에 포닥을 원래 빅가이한테 가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빅가이한테 어드미션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빅가이한테 가야지. 아이, 이 빅가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빅네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2주에 한 번에 디스커션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어차피 배우는 게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빅가이한테 가는 포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 빅가이 밑에 들어있는 포닥들이 나중에 다 다른 대학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가 될 텐데, 그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랑 같이 친구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이걸 안 가?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뭐 김박사넷이나 뭐 하이브레인넷처럼 무슨 박사의 무슨 커리큘럼 정석 이래가지고 뭐 학부는 뭐 어시스턴트 뭐 PhD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한테 디스커션을 매주 하면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가 뭐 노하우가 그 사람들도 한 1년 전에는 똑같이 꼬꼬마 학생들이고 포닥이었는데 걔네들이 어드바이저로서의 역량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스탠포드면 더더욱 훌륭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디스커션 한다고 양과 질이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빅가이는 빅가이의 이유가 있는 거고, 빅가이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빅가이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서 열심히 배워야죠.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은데요. 네. 갑자기 확 달라지죠, 생각하는 게. 예,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서. 근데 이 가준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좀 원래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긴 해요. 원래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면 이게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제 의견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댓글로도 사람들 달아주시면요,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 박사 과정이 뭐 좋고 나쁘고가 내가 빅가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내가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에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PhD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언설튼한 네. 과정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제 그로우업 하는 거고, 나는 빅가이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가, 그거는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바빠서 한 학기에 한 번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러면은 약간 나라면은 뭐 스탠포드 워낙 훌륭하니까 그냥 어드바이저 바꾸면 돼. 그냥. 왜냐면은 미국은 어드바이저를 잘 바꿔요. 퀵. 막 1년 한 2년 차 때도 그냥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간 다음에 뭐 좀 해봤는데 안 맞아. 막 너무 뭐 어드바이저도 못 받고 가이던스도 없고, 여기는 뭐 포닥들도 막 중국인들만 있고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막 도와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못 살아남겠어. 그럼 딴 데로 옮기면 돼요. 딴 데로 받아줘요. 스탠포드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교수인데 한 부교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쯤인데 저기 엄청 대가 밑에서 PhD가 내가 여기 좀 분위기가 적응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이 정도 연구하고 이런 공부하는데 이번부터 좀 너네 랩에 들어가고 싶다, 받아줄 수 있겠냐. 걔네들이 펀딩이 없을 것 같아요. 스탠포드인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유튜브에 없어요. 물론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주위에 없겠죠. 하다못해 뭐 서울대라도 이런 사람은 있겠어요? 스탠포드를 경험해본 사람이 없는데.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갑니다. 고민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5번 얘기도 다 했고요. 4번 얘기도 했고요. 3번도 했고 2번도 했고
1번도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어, 아니요, 저도 다 명쾌하게 잘 해주셔서 뭐 따로 질문은 없고, 혹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아니 될까요? 뭐 10개를 해도 되는데 내가 멘토링을 할 게 아니라 사기를 했어야 됐나? 사기를 쳤어야 됐나? 말을 잘하나 봐. 왜 질문이 없지?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 뭐 그래도 쉽진 않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각오는 하셔야 되고 스탠포드에서 퀄리파잉 떨어지는 것도 물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항상 뭐 뜻대로 네네. 되나? 내가 봤을 때 잘할 것 같아요. 뭐 공부 잘하니까 스탠포드에서 어드미션도 받았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2.5년을 그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문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아니면 저는 뭐 향후에 이제, 네네네네, 2.5년을 도대체 맞습니다. 왜 있었나 했더니 전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있어야만 했으니까 그 연구실에서 했던 데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뭐 내가 봤을 때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라서 뭐 굳이 그거 할 1년 디퍼도 사실은 본인이 그냥 디퍼한 게 아니라 나 밀리터리 이슈 때문에 디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본인이 뭐 할 게 시간이 아무것도 되는 줄 없어.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너무 잘하는 분인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잘하실 거예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질문하세요. 뭐 아,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근데 질문. 사실 그 추가적인 질문 말고도 음, 이게 약간은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걸 꺼렸었는데, 전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오픈해도 되는 네. 것만 하세요. 전 다 괜찮아요. 아, 예, 제가 아니라 이제 권 박사님께서 박사 생활을 하셨을 때, 음, 이제 뭔가 체감되는 어려움 같은 게 분명히 있죠,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있죠. 받으셨던 스타이펜드를 얼핏 기억하기로는 3,000불, 2,300 정도, 2,20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예. 2,000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면은 솔직히 렌트 내면은 그냥 200불 없어지는 남았어요. 돈인데, 맞아요. 그걸, 그게 이제 생활을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셨는지가 솔직히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왜냐면 진짜 200불이 남아버리면 뭐 식료품도 제대로 못 사고 끝날 돈이니까. 그렇죠. 답이 안 나오긴 하죠. 어, 네네. 일단 저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하나도 안 받긴 했는데 네. 애플에서 벌었던 돈이 나중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긴 했었어요. 그때 본의 아니게 되게 많이 도움이 아,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와이프가 좀 늦게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패밀리 하우징을 살았기 때문에 2,000불 스타이펜드로 받았는데 한 1,800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물가가 이렇게 안 올라서 그냥 지금은 뭐 한 아, 2,500쯤 할 네네네. 텐데 그래서 차는 제가 차를 살 돈은 갖고 갔었던 것 같아요. 차 살 돈은 갖고 갔고 그래서 일단 뭐 차 살 돈도 이렇게 있었고 뭐 그 정도 차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하고 했는데 그 한 딱 말 렌트 내면은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진짜 힘든 건 사실인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조금 있었고요. 그냥 1억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도 1억까지는 아니가 몇 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그걸로 어떻게든 살았고 와이프도 직장을 한 3, 4년 다녔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이게 아마 이런 시나리오일 텐데 본인이 1년 차 때 박사 1년 차 때 아마 어디를 사냐에 따른 건데 아마 렌트를 쉐어를 하면요 어떻게든지 1,500 안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못해도 한 $500 정도는 오히려 세이빙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때 진짜 미친 듯이 어차피 공부만 하면은 돈 많이 안 쓰니까 한 6천 정도 세이빙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박사 2년 차까지도 만약에 와이프가 없이 혼자서 만약에 이 세이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렇게까지 세이빙을 한다고 네. 치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자금이 1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100,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여자친구라고 할게요. 와이프는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든지 저축을 하면 모아놓을 수 있는 돈이 그래도 뭐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2년까지. 이거 2년 기다린다는 조건이니까
한 5만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썸이 12,000에 62,000에 16200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네네. 16200. 그러면 이게 한 4년 차로, 그러니까 3년으로 나누면 5만. 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좀 너무 자금 1억을 다 쓴다는 조건이 좀 안타깝긴 하네. 여기서 몇 개를 좀 뺄게요. 그래도 일단은 안전적으로 자금을 다 쓴다. 1억이 이게 아니잖아요. 물가도 봤을 때 한 요 정도잖아요. 이게 1억이라는 게 7만 지금 네. 환율이 이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걸 다 쓰면 안 되니까 요 정도만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6만이 빠졌으니까 한 결국은 한 100,000 정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일단 필수적으로 자동차 같은 거 중고로 사거나 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고로 사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2만 원 줘야 되니까, 어쨌든 결국은 여유 자금이 제가 봤을 때는 8만 정도 이건데, 요걸로 4년을 산다고 치면은 그러면 네. 2만씩이니까 한 달에 1,500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2,000 정도? 1,500? 그러면 3,000불 중에 스타이펜드를 어떻게든 살아서 다 내버리고 1,500으로 살면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턴을 해서 그걸로 하면 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네. 아니에요. 만약 이게 자금 4만 불이 굉장히 크네요. 요게 굉장히 크고, 여자친구가 5만 불을 좀 벌어줘야 되는 게 좀 크긴 한데, 이걸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인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관정 같은 장학금이 듀얼로 중복수혜가 안 되니까 사실 여기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생각보다 미국은 네. 파이낸셜 에이드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탠포드나 네. 이런데 스튜던 웰페어 같은데 가면 그 돈이 너무 없다 이러면 막 돈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마 와이프가 F2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뭔가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될 건데, 아마 안 될 텐데, 그 저 때는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땠냐면은 지금도 하고 네. 있는데 베어 팬트리라고 해가지고 막 점심 11시마다 진짜 막 그쪽 홀푸드나 이런 데서 남는 빵이랑 우유랑 이런 거 다 공짜로 뿌렸거든요. 빌리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네. 많아요. 미국에는 또. 그러니까 열심히 막 구하고 하면은 이렇게 막 쿠폰도 주고 스타이펜드도 주고 이렇게 공짜로 주고, 사람들 막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줄 쫙 서 있고 그랬었어요. 맨날 코로나 이후에 막 장난감도 막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국에 뭐 집을 하나 산 다음에 거기서 렌트를 줘서 월세를 받아서 그거를 서포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재테크의 방법이 네.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고, 그걸 제가 어떻게 뭐 이걸 추천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부터 1억으로 살 수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산 다음에 거기서 월세를 50만 원씩 받고 그걸로 돈을 쓰세요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막 텍스 이슈 같은 게 또 생겨서 나중에 본인이 그 영주권 같은 거 취득하거나 이럴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하면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집을 산다든가, 그럼 미국에 집을 사요. 안 될 것 같죠. 있다니까. 나도 너무 궁금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근데 집을 사요. 그래서 4베드룸짜리를 몰기지를 주고 사. 그다음에 그거를 막 방을 쪼개서 5베드룸을 만들어서 1,000불씩 월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집을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넷 렌트로 모기지를 다 갚으면서 집값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사를 따고 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더라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나이브하지, 그러니까 되게 일반 이렇게 레귤러하지 않아요. 되게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가서 어떻게든 닥치는 대로 알아봐야 돼요. 예. 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좋은 말씀. 그러면서까지 내가 미국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그것도 다 인생의 한 뭐 스토리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뭐 나는 뭐 한국 주식을 뭐 어떻게 하는 사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까지 전 그때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뭐 방법이 없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책을 하나 쓴다든가, 그래서 뭐 책을 팔아서 인세를 받아서 산다, 뭐 이렇게 뭐 그걸로 생활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JY님이 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북을 하나 써요. 그럼 이북을 제가 팔잖아요. 여기 가춘표 월드에 보면 아시죠? 모르나요? 여기 샵 보면은 전자책 알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거 보면 포항공대 이분 다 제가 이거 전자책을 다 만들어서 팔고 이분에게 다 이렇게 막 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70%씩. 그러면은 네네. 이게 어쨌든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돈은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저는 뭐 무슨 뭐 유튜브를 하라느니 뭐 이런 말은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게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절대 아니라서 이런 말은 좀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요런 케이스 한 2년 정도 혼자 산다라는 케이스로 봤을 때 본인의 자금과 여자친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요 정도의 한 1억 정도의 여유자금, 8만 불 정도의 여유자금을 모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저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모기지 이런 건 좀 정말 도움이 놀랍긴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건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돼요. 너무 이거는 집값이 비싸서. 네네네네. 근데 뭐 되게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뭐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를 적게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적게 한다는 거는 쉐어를 한다는 거죠, 방을.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그 버클리 후배들 같은 사람 중에 비슷한 케이스, 결혼을 한 사람인데 한 1, 2년 정도 혼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투베드룸 같은 곳에 3명이 살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6, 700 정도로 살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팔로알토니까 좀 네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 500불보다 좀 더 모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솔직히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하면서 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아직 본인이 그쪽 생활을 안 해봐서 이게 감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탠포드에 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네. 물론 육아를 하게 되면 좀 달라지죠. 이러면 애가 이제 데이케어 보내는 것만 막 2, 3천 불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이케어를 못 부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애를 못 가질 거예요, 아마 갖고 싶어도. 예. 네네. 왜냐면 너무 고생할 거니까 와이프분이.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거고. 네, 그거는 예. 아직 어리니까 바로 애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한 35살 전에만 낳으면 다 인슈런스로 커버가 되고 딱히 붙는 뭐 어디셔널 뭐 이런 체크업 같은 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경제적인 거는 내가 봤을 때 별로 고민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모자르면 대출 받으세요. 이 정도는 대출 받을 만하지. 스탠포드인데 나중에 회사 가면은 바로 갚으실 텐데요, 뭐. 대출 나올걸요? 아니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되게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코네티컷 의대 교수가 됐거든요. MIT 네네. 학부 나오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서 되게 힘들게 하여튼 뭐 여기저기 하다가 이번에 코네티컷 의대 교수 됐다고 오랜만에 한국 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또 마침 또 그때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서울에서 밥 먹었는데, 원래 힘들어요. 걔네들도 하버드 메디스쿨 가면은 1년에 페라리 한 대 값이라서 등록금이 다 대출받고 원래 그렇게 살아요, 원래. 그러니까 물론 뭐 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본인이 이제 뭐 하버드 메디컬 스쿨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자격증 전문직은 아니겠지만 스탠포드 정도면은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막
거지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뭐 교회도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다 나이스하고 해가지고 사는 건 진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진짜,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 당연히 충분히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예,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그 NIW를 아 나가면서 같이 신청을 할까, 좋은 그거를 고민을 그 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논문이 있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걸 좀 이따가 네. 그 제 영상 네, 봤어요? 아니, 그거 관련된 영상은 못 본 것 아, 같은데, 이게 갖춤표를 잘 키워드로 따로. 모르네. 이거 못 봤어요? 네, 이거 최근에 올라온 건가요? 제가 네. 한번 보세요. 열심히 본 게 한창 어플라이 할 때였어가지고. 네네, 이거 감사합니다. 보면은 박사 1년차 때부터 NIW를 아마 논문이 조금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년차 때 들어가서 바로 NIW를 들어가고 와이프가 오기 전에 뭐 될지 모르겠지만 3년차, 2, 3년차 안에 영주권을 받으면 와이프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본인은 취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NIW를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걸 하면 편하거든요. 네네. 음. 네, 그럼 내가 왜 신청해 이분처럼 지금 잘 나가는 주세요. 사람을 위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 좀 기분이 안 좋아지네. 아니요, 아니, 기분이 좀 박사님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뭘 저번에 훌륭한 보니까 것 같아. 파이어스도 지금 한쪽 쓰신 것 빌빌대고 같은데. 있구만. 지금 독일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면 스탠포드에 지금 잘 그래도, 나가는 청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화가 나네. 근데 얼마나 좋아. 나는 진짜 박사과정 지원할 때요. 나 같은 채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중에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제가 33%의 그 국밥은 당연히 얻어 먹겠지만 한 10% 정도는 본인도 꼭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꼭 내리사랑 해주세요. 이건 받은 만큼.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예, 너무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서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얘기해봐요. 더 솔직한 거 있으면 제가 그리고 솔직히 더 할 얘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개인 카톡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끝나면 나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네네. 유튜브로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연락을 해서 하면 제가 좀 더 알려줄게요. 그 방법을. 근데 네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 뭐 물론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닌데 차마 공적으로 막 이런 거를 막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아까 사실 몰기지 그것도 좀 그렇고 서 유튜브도 좀 그래요. 뭔 유튜브야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해서요. 솔직히. 근데 일단은 제가 디스코드 채팅창에 제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혹시 어떤 걸로 보면 되냐? 제가 디스코드를 처음 써봐가지고, 다준표 스테이지에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채널이 있어요? 여기 가츠표 스테이지에 채팅 누를 수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에요, 컴퓨터예요? 네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요거요. 오픈 하는 거를. 네네. 그거 보면 돼요. 그거 오픈 채팅 거 연락하면 되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어, 아니요, 일단, 더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물어볼 건, 거를. 지금 뭐 그래도 오늘 만났는데 또 더 얘기해 줄게요. 뭐 궁금한 아, 게 있으면. 그, 사실 제가 생각했던 뭔가 이미지랑 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원래 그리고 생각했구나. 있었던 그림은, 네? 한국에서 공부할 걸 생각했었군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뭔가 배우자가 같이 가면, 네. 저는 그래도 뭔가 학위를 좀 하는 방향으로 원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집에서 놀면은 사실 사람이 또 우울해지기도 쉽고 그러니까, 제가 뭐 팔로알토라는 곳에 가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집에만 있고 그러면 좀 자, 우울해지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학위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내가 기러기를 하는 방식으로. 네. 죄송하지만 내가 유튜브에서 차마 못할 말인데 그냥 할게요. 그냥 궁금하실까봐. 그 미국 가면요, 그 다 이렇게 아름아름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인 네네네. 식당도 그건 있고 잘 뭐 알고 이런 게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네. F2인데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튜터를 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잘하시는 분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튜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누가 갑자기 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와줘서 뭐 내가 시급 뭐 13달러, 15달러 받을 수 있죠. 이게 뭐 근데 그거를 막 대놓고 막 이런 방법을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일 그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옛날에 알았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와이프가 PhD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탠포드 PhD는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지 PhD를 하려고 해서 뭐 저쪽 근처에 있는 뭐 UC 데이비스나 뭐 UC 산타바바라나 UC 뭐 산타크루즈나 UC 버클리나 아니면 뭐 UC SF나 이런데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PhD를 무조건 합격을 하면 1년, 2년 차 때부터는 스타이펜드가 더블이 되니까 그걸로 하는 부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비율이 기러기 부부도 있지만 저는 학생 부부가 더 많았어요. 제 주위에는.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왔는데 공부를 해서 붙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실 결과는 기러기긴 해요. 왜냐면은 비슷한 그 근교의 학교에 붙을 수 있는 보장이 별로 없어서 이게 막 네네네. 따로 사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학생 부가 많이 돼요. 이번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PhD 따서 뭐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거는 설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네. 기러기를 얘기했다고 해서 따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솔직히 뭐 6개월 정도 따로 살아봤는데 그게 뭐 솔직히 신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값어치는 이게 워낙 바빠서 너무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상상하는 그 신혼 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의 신혼 생활. 근데 그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 때문에 그거에 오롯이 집중을 못 하게 되고, 아까 힘든 거를 좀 물어봐서 좀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 뭐가 힘드냐면은 외로거나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와이프분이. 왜냐하면 본인은 인생에 있어서 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미친 듯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단계인데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분은 그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나도 과거에 되게 열심히 일을 했고 나도 꿈이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 따라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냥 밥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갑자기 숨을 턱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걸릴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아지를 샀죠. 샀다고 입양을 했죠. 음, 돈이 추가로 들긴 하지만 그래서 좀 포미라고 제 강아지가 있죠. 그 강아지를, 아, 그리고 저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뭐 땡스기빙이든 주말이든 뭐 공부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막 교수 되려고 아니면 뭐 취업하려고 막 밤낮을 새워가서 논문만 쓰고 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아, 돼? 아니, 내 인생이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버클리나 스탠포드에서 논문만 써가지고 5개, 10개, 뭐 사이언스 2개, 3개면 뭐해? 뭐 샌프란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서 뭐 피어서리나인이든 뭐 저쪽에 뭐 산마테오든 뭐 좋은 거 하나도 못 봤는데 뭐 빅서도 안 가보고 그 뭐가 뭐 왜 가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서울대에서 그냥 논문만 쓰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인생을 재밌게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와이프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되게 신경 많이 써주려고 조금 많이 노력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주말마다 음, 연구실 안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들 이해가 안 가지. 왜 나는 워라밸 챙긴다고 막 회사는 당연히, 학교는 당연히 월화수목 금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춤표 채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밤 늦게까지 보고 있는 18명의 이분들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잖아요. 이게 주말에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들한테는.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이려도 우리는 리서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을 챙기고 롱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다가 그냥 우울증 걸리거나 이러면은 저 제주에는 없었거든요. 제주에는 없었는데 많다고 들었어요. 뭐 갑자기 둘 중 하나가 우울증에 음, 걸려서 뭐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국을 간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잘 챙겨줘야 되는데 초창기 1년, 2년 차 때는 아마 본인도 자리 잡느라 너무 정신이 없을 거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년, 2년 정도는 떨어져 사는 게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저는 6개월 정도 떨어져 사는데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정도 처음에는. 음,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네. 좋아요. 이게 괜히 미국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교회가 물론 좀 나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 교회나 성당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잘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은 또 막 다 챙겨 주시고 이게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잘 이용하시고 뭐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힘드니까 그 같이 한국 사람들끼리 돕고 오고 다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또 그런 건데 뭐, 예, 하여튼 뭐 저는 원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또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원래부터 약간 원래 좀 교회를 다녔었고 엄청 독실한 건 아닌데 음, 원래도 그냥 한국에 음, 있을 때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와이프는 무교인데 저는 교회를 그냥 혼자서 좀 다녔었어요.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막 다니다가 이게 좀 그래서 그냥 저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좀 원래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설교만 들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날라리 종교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버클리 왔을 때는 교회를 좀 다녔었죠. 일단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면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게 뭐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그리고,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던 궁금증이긴 한데, 이게 왜 박사님도 최근에 사이언스 논문 한 편 내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런 네이처 사이언스급의 연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그,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 급의 논문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서, 이제 너무 저자 알려주고 되신 싶다. 입장에서,